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건전한 사이버 선거 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이버 선거 문화 자정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주요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 비방 게시물에 대한 신고 안내 배너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 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 통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근 선거 및 역대 선거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는 2010년 이후 실시한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선거 정보까지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정하여 공표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 개정 사항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상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은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사이버상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댓글로 유권자 스스로 깨끗한 사이버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언론사, 지역 언론사, 시도별 커뮤니티 등의 위법 게시물 신고 안내 배너 게시와 댓글 입력 창의 자정 문구 표출 등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신고 사이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요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초기 화면에 허위사실 비방 게시물 신고 안내 배너를 게시합니다. 또한 사이버상 댓글 게시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사나 게시물 댓글 입력창에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된 선거법을 안내하는 문구도 표출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깨끗한 사이버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 금지되는 행위를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등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법에 따른 방송이나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한편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려면 1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해직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 12월 7일부터 역대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선거 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선거 정보를 비롯해 그동안 실시한 역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선거통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는 2010년 이후 실시한 재보궐선거의 선거 정보까지도 확대해 제공하는데요. 당시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과 투표율의 추이 및 현황,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개표 정보와 당선인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역대 선거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선거통계 시스템 외에도 선거정보 도서관에 접속해도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 선거 벽보 및 후보자 토론회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와 관련하여 작성한 총람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 여론조사 기준의 일부 내용이 개정돼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앞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전화조사를 하는 때에는 무선 전화를 사용해 100분의 60 이상 응답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했는데요. 먼저 신설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살펴보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전화조사를 할 때는 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100분의 60 이상 응답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100분의 60에 미달할 경우 최초 공표 보도 시 해당 조사에 사용한 무선 응답 비율과 함께 권고 무선 응답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미등록 교차 분석 자료의 공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 보도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표본의 크기 등록 방법도 변경됐는데요. 실시 신고 시 작성한 표본의 크기를 목표 할당 사례수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결과 분석 자료 중 목표 할당 사례수 대신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로 변경하고 조사 완료 사례수를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등의 구성 비율에 따라 비례 할당한 사례수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공표 보도 요건 중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삭제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내년 양대 선거 실시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일상 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선톡할까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부 행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선톡할까요? 박수빈입니다. 선톡에서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시의원이 주례를 거절했다는 사례를 보셨는데요. 같은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선거구민도 아니고 대가관계도 아닌데 주례 행위가 왜 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례 행위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무엇이며 기부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기부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부 행위라 함은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의 선거구에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은 사유는 불문합니다. 이러한 기부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는 주체별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주례를 포함한 기부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선톡 사례의 경우 신랑은 시의원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가 시의원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해당되고 선거구민인 아버지와 아들은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의원이 주례를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 사무 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가 있는 회사는 선거 기간 전에는 당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 기간에는 당의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 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기부 행위는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된 기부 행위가 금지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기부 행위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먼저 기부 행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의 결혼식에서 주례 또는 축사를 하는 경우,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의 축부의금이나 축화,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경우, 지역 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기부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민법상 친족의 관홍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의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결혼식이나 조사에 자신의 직 성명이 표시된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경우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정보,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소속 보좌 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 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의 통상적인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소속 보좌 직원 생일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기부 행위는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금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부행위는 금품을 제공한 후 돌려받는 경우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선거법 묻고 답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 중에 어깨띠와 표지물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거법 묻고 답하기입니다.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어깨띠를 하거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연상되실 텐데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만 기호나 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 지정한 한 명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 책임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표지물 대신 위도새, 선거구호 등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거나 조끼와 유사한 형태의 표지물을 천으로 제작해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지물 규격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데요. 어깨띠는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여야 하고 표지물은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도새 새긴 글귀가 해당 규격의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표지물을 피켓 형태로 제작하여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켓에 끈을 연결하여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은 착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가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와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표지물을 노상의 보행자 보호 설치대에 세워두고 그 옆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할 수 없는 거죠. 예비후보자의 어깨띠와 표지물의 재질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어깨띠와 표지물을 동시에 착용해도 됩니다. 따라서 LED 등의 발광 장치를 이용해 어깨띠나 표지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ED 사용 시 동영상을 표출하는 등 녹화기 사용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를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K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에너지 대책과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KBS1과 MBC에서 동시 생중계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정책과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선거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학협력단체, 언론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선거 공모사업은 12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선거와 민주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방송 채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부터 전국을 방송 번역으로 하는 IPTV인 U+TV에서도 한국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선거방송은 올레TV 273번, U+TV 256번, BTV 케이블 205번, 제주방송 354번, 총 4개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26일까지 내년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해피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해피빈 캠페인은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자가 받은 포인트를 무료로 기부할 수 있는 공익 캠페인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피빈 캠페인은 대선 홍보 영상이나 웹툰을 시청하거나 선거 퀴즈나 퍼즐에 참여하면 기부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TV 선거법 특강을 방송합니다.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문별로 쉽게 알려주는 TV 선거법 특강은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